사구팔구 TV. 네, 안녕하세요. 4989입니다. 오늘은 주식 강의 10강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테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한 강의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쓰는 이동평균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이 뭔지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쓰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전 HTS로 가서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일단 개념을 잠깐 잡고 가자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이제 평균한 값입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고 있고 특정 기간을 두고 보면은 방향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매매 아니면 60일선 기준선 반등 이런 식의 계속 많은 트릭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60일선 양음양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5일선을 기준으로 하는 5일선 타고 가는 매매 그리고 3일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성격이나 기법에 맞게 활용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과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이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5일선이 왜 5일선이냐면 일주일의 주가를 보고서 이제 5일선을 그 주가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5일선으로 그어 놓은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총 4주 걸쳐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거래하는 일이 5일이기 때문에 5일선을 주로 보는 게 평균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5일선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은 단기 추세나 단타에 활용이 되는 것이고 20일선은 그러면 우리가 60일 거래를 하는 동안 총 60일 중에서 공휴일이나 아니면 그 토요일이랑 일요일 등을 빼고서 이제 남은 거래일 수가 대략적으로 2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달을 주기로 바탕으로 20일선을 평균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21선이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60일선은 왜 60일선이냐? 분기별로 실적이 나옵니다. 그럼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추이가 또 달라지겠죠? 주가가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오르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중기적인 추세를 보기 위해서 수급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60일선을 우리가 3달에 걸쳐서 보기 때문에 총 우리가 4분기죠. 4분기고 3달이기 때문에 3 곱하기 4를 하면은 총 1년이 나오죠. 그래서 12개월이니까 그래서 60일선을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보는 게 반기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에는 분기와 반기 그리고 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기를 또 따지고 봤을 때 6달을 기준으로 20일인 한 달 20일이 한 달이니까 요게 반기로 6을 곱하면 120일이 나오잖아요. 20 곱하기 6 하면은 그래서 이제 120일선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장기 추세. 지금 말씀드리는 요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은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HTS가 보급이 됐을 때 그때부터 생기기 때문에 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언제 가장 메인적으로 크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신규 상장을 할 때는 일단 이동평균선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따가 같이 SKIT를 보여드릴 테지만 그거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물론 신규 상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친구들을 스윙이나 단기 추세를 내가 가지고 갈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이동평균선이 가장 급하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신규 상장이 나왔을 때 이동평균선이 생기는 그 시점이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타점이다. 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제가 진짜 쓰는 이동평균선은 사실 5일선, 뭐 21선, 61선, 121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고 5일선이랑 뭐 61선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정도이지만, 제가 보는 단기 추세는 3일선입니다. 3일선은 물론 이 3일선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왜 3일선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한가가 30%잖아요. 그 상한가가 뭐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나오면 단기 과열이 걸립니다. 단기 과열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 걸리기 전까지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3일선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3일선을 하도 많이 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차트에선 빠졌지만, 아무튼 3일선을 보시는 분들은 그 단기 과열 때문에 완전히 단기적인 추세로 보는 거가 1번, 그리고 2번, 두 번째로 3일선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3일선을 볼 때 왜 3일선을 보냐면, 테마가 강세가 보통 3일 정도까지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게 무슨 말이냐,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두산중공업이 뭐 연이어서 오르고 있긴 하지만, 보통 테마가 한번 타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길어봤자 3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다 하면은 그게 최대 3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뭐 코로나 터졌을 때 뭐 마스크 관련주, 뭐 백신 관련주, 뭐 치료제 관련주, 뭐 원격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테마가 계속해서 돌았었잖아요. 그 주기가 보통 3일 정도까지다. 왜냐, 단기 과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일까지가 이제 평균적으로 길게 가면은 테마가 3일 정도 탑니다. 그래서 이제 3일선을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25일선은 뭐냐? 25일선은 우리가 60일, 한 달이 30일인데 30일 동안 거래하는 일수가 대략적으로 20일에서 길면 2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1선을 조금 더 내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어놓은 이동평균선이 25일선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일 정도를 거래하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월을 쪼개어서 봤을 때 23일이나 아니면 25일 정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25일선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3일선을 그러면 왜 보냐? 25일선이 잘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약 1.5달 정도를 보기 위해서, 6주 정도의 주가 추이를 보기 위해서 33일선이라는 지표를 넣었고, 그 지표를 넣었을 때 조금 더 정확성이 있어서 만약에 25일선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33일선에서 2차 매수를 하는 목적으로 저는 33일선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 추세 모두 단타 스윙에 허락되는 그런 이동평균선이고, 왜 이게 단타가 될 수도 있고 왜 이게 스윙이 될 수 있는지는 조금 있다가 같이 HTS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는 선이 241선입니다. 241선은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달에 거래를 20일 정도 한다고 해서 21일을 이동평균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21선을. 그래서 240을 20으로 나눴을 때 10입니다. 그게 바로 1년. 기간으로 봤을 때 241선을 보는 이유는 이 선이 세력선이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주가가 241선 밑에 있다. 만약에 양봉이, 음봉이가 이런 식으로 여기 241선일 때 241선보다 밑에 있다면은 우리가 보통 주포가 없다, 세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일봉 기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일봉 기준으로 단기나 스윙을 잡았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HTS로 넘어가서 제가 가지고 온 차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동평균선을 신규 상장주에서 보통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SKIT가 이제 신규 상장이 되고 지금 거래일수가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그러면 이제 곧 21선이 생길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21선이 나올 타이밍에 주가가 한 번씩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이평선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주가 관리를 해주는 회사도 있을 거고 주가 관리를 하는 대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이 생기는 시점에서 주가가 한번 튀기 때문에 제가 SKIT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만간 21선이 생기겠죠. 지금은 21선을 눌러봐도 없습니다. 5일선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만간 21선이 나오기 때문에 21선이 나올 때쯤 한번 주가가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는 없고 모든 차트나 주식은 단기 매입, 중기 매입, 스윙, 장기 매입 하실 때 항상 손절선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거야 되기 때문에 주식에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추세를 나타내진다 라는 것을 제 경험상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대성일텍 같은 종목을 최근에 제가 매입을 했는데 요 종목을 왜 매입을 했냐, 요거 제가 보는 선 중에서 25일선이 요 연두 색깔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보는 이동평균선이 엄청 복잡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별거 없습니다. 제가 진짜 보는 거는 이 차트를 봤을 때 막 뭐 이 선도 있고 이 선도 있고 막 엄청 복잡하네, 뭐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거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보는 건 이 초록 색깔 선이랑 이 보라 색깔 선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25일선이 연두 색깔 요 선인 거고 보라 색깔 선이 33일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제 차트에 제 눈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선들을 주로 보고 있고 그 밖에 뭐 241선이 지금 여기 차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제가 주로 보는 건 25일선, 33일선이다. 그래서 대성일텍이라는 종목을 이 25일선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고 아직도 홀딩을 하고 있고 지금 60일선에서 저항을 뚫지 못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흐지부진하게 내려오게 되면 아마 매도를 하겠죠. 여기서 만약에 크게 팍 튀어서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을 할 수도 있으니까 25일선을 타점을 잡아서 매입을 해서 약 5%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 25일선과 33일선이 굉장히 서로 교감을 해서 만약 25일선이 위에 있을 때도 있고 33일선이 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좀 활용을 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아이비 같은 종목이 있는데 아주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25일선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 중간에 횡보할 때 한번 매도하고 중간에 한번 슈팅을 줄 때 한번 매도하고 다시 횡보하는 순간에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쌍봉 찍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예로 제가 지금 크게 물려서 이제 손절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대정화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세력선이라고 말씀드린 241선 요 파란 색깔 에메랄드 색깔 요 색입니다. 요 선인데 여기서 지금 크게 이탈을 해서 계속 횡보만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투자는 정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구나, 그냥 여기 꼬리 달면서 올랐을 때 손절을 했으면 덜 손해봤을 텐데 지금 계속해서 손절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기술적 분석을 해서 들어간 거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본적 분석으로 재무제표도 괜찮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좀 잘못된 판단으로 큰 돈을 지금 손실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240선이라는 이 선에 활용되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1년 동안 주가를 이 회사가 잘 관리해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매수 매도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 주가들이 다 좋지 못합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241선에서 크게 이탈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 흐지부진한데 이런 케이스는 주가 관리를 잘 해주는 회사가 있고 주가 관리를 잘 해주지 않는 회사 대표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조금 관심이 많은 대표님들은 아무래도 이런 241선 지표나 아니면 자기 회사의 21선, 61선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하셔서 매매하시면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댓글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뉴스방을 링크를 걸어 두을 테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방 운영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했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